그러니까는 다른 주변에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나 선생님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요. 내가 이제 안 잡혀 있기 때문이죠. 네. 내가 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고 나의 공부법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죠. 나의 공부법.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일가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나한테 최적화된 일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대로 내가 공부하면 이대로 하면 나는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아, 딱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 예, 점을 하면 물론 그 일가표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행착오로 거치죠. 네. 그게 이제 초기에는 공부하는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해도 돼요. 네. 왜냐면 나한테 맞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스터디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내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일가표가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면 붙는다라는 그런 이제 자기 이제 세뇌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일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과표 짜는 것도 변호사님의 그 멘토분 선배님한테 좀 배우신 건가요? 아, 그거는 배우지 않았고요.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원래 장기전이잖아요. 네.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니까 오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시험 보는 그 날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이제 하루에 뽑는 거죠. 그게 저는 10시간이었고, 네. 10시간 하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뭐 휴식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적당히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을 이제 10시간 한다 해도 네. 그 내용에 대한 게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확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행착오를 초기에 많이 해야죠. 근데 내가 시험에 임박했는데도 선생님 말에 흔들리면은 네. 굉장히 확률이 많이 낮아질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내가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변호사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하고도 통하는 게 내가 매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갖고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순간 그걸 미뤄놨던 것들이 시험 직전에 터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임박하면은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 바꿀 수 없죠. 네.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미 뭐 예. 활이 떠났죠. 이미 화살이.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거.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다 자르는 거죠. 차단하는 게 그죠. 네. 그게 오히려 보면 안 망가지기 위한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스터디가 망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음. 처음에 같이 공부 시작하다 벌금을 걷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러 가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앞으로 술밖에 안 먹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생활 스터디라 그래서 자기 공부랑 삶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조금 네. 구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친교 아니에요? 친교? 그렇죠. 변호사님 살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교, 아니, 그죠? 예. 스터디라기보다는 그죠. 예. 친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놀랍죠. 네.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그걸 백색 소음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 공부라는 거는 좀 조용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서 그죠. 조그만 것만 바뀌어도 굉장히 좀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그렇죠. 세팅 이런 걸 되게 네. 좋아했었는데 요즘 분들도 신경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집중을 하면은 음악이 안 들려야 되는데 그쵸.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 두 개가 함께 갈 수가 절대 없죠. 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한 건 얼마 안 되고요. 30대 후반부터고. 아까 이렇게 치고 바닥을 올라오실 쳤을 때 그렇게 내려가서 비로소 깨달은 거고. 그러셨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결정을 잘 못하고 그랬죠. 변호사님 근데 뭔가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옛날부터 그러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굉장히 계속 미숙하고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졌죠. 고대 법대 간 거부터 저는 약간 그것도 이제 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여기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것들로 이제 결정을 하는 요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라는 사람 에너지가 이제 있잖아요. 네네. 에너지, 시간 뭐 그런 것들이 한정적인 자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쏟아붓지 않고 동일한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저는 지금 굉장히 네.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예. 그럼 원래 하시고 싶었던 게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회에서 정해놓은 것들에 대한 그 반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20, 30대는 그거를 원래 그런 사람인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아, 그냥 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거. 그냥 20대 때는 공부를 하니까 그냥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붙고 나서는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했고,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해소는 못하신 채로 그냥 네. 따라가셨던 그런 게 거예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커져서 제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기랑 그게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런 나의 그런 깊은 그런 불만 있잖아요. 내면에 있는 나의 불만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네.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갔던 거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살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네. 누가 뭐 그런 기회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알고 네. 나 자신의 기준에 맞게 기준을 세우는 거. 그게 이제 삶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게 혹시 논어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나요? 그럼 논어는 그런 책이죠. 그런 네, 책이고 나를 세우는 책이죠. 나를 세우는 책도 혹시 뭐 구절 소개해 주실 만한 건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여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서 네. 좋아하는 말인데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다른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네. 네.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걸 하기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다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미워하는 것이요. 네. 의외인데요, 되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만 하잖아요. 네. 악인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은 그건 이제 신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논어는 그런 성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게 논어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성서가 아니고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게 논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미워하는 거. 네. 그게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지금 언뜻 딱 드는 생각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되게 증오라든지 분노 뭐 이런 마이너스 감정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왜 생기냐면 제대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시비를 가리면은 나쁜 사람이 제가 그냥 미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쟤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를 미워하는 감정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내가 불편하고 뭐 증오심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제대로 미워하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미워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을 미워하는 그런 건가요? 뭐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그게 하나죠. 네, 그 사람이 네. 결국은 그 한 행동이니까 네. 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건 맞는 건데 난 저 사람이 그냥 싫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까 저 사람이 싫어. 그렇게 가면
그게 그러니까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이 미워하게 되는 거고 평가적인 부분도 조금 객관적이면서 정량적으로 딱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저 사람을 되는데, 싫어하는 왜 싫은지. 네, 미워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싫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미워하는 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워하려면 그러면은 뭐가 살이 맞는지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네, 먼저 사리 정확하게.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화도 못 내요. 그렇겠네요. 네, 어느 시점에 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뭐가 맞다 틀리다 자체를 네, 모르니까. 그걸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알면 자연스럽게 네. 아 이거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닌 상황이구나 알게 되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접근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모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는 감정만 이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그래서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래. 다른 사람 다 사랑할 거야라고 또 이제 자기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이게 수험생 분들 있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이렇게 중고등학생 분들이 보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공부한테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을 미워해서 안 돼. 사실 공부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도 저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빨리 어디 나가든가 친척집에 가든가 아니, 자취를 하든가 이거는 미워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는 거 조금. 그러니까 변호사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제가 그렇죠. 조언을 잘 해줬구나 생각이 그렇죠. 그거를 갖고 있다가 그게 조금 내적으로 좀 안 좋게 좀 뭐랄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상시 두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게 제대로 미워하는 법. 제대로 미워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이 아닌데 사랑을 하겠어요. 제대로 미워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과하지 않게 미워해야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미워하기라는 말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여러모로 해도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 논어에 나옵니다. 네네. 보면은 좀 댓글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마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공부를 내 선택으로 시작을 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그렇지만 나는 공부하기가 싫다. 내지는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이럴 때는 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걸 알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네. 거네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다잖아요. 네네. 본인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이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죠?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왜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거나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이거 하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버니까. 그런 분들 네, 그런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공부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목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수적인 데 있다 보니까 자기를 물론 끌고 이제 나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굉장히 큰 동기가 네, 되는데, 되겠죠. 근데 막연히 이거 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버니까 한다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돼야지 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나머지야 뭐 방법은 만들 수 자연스럽게 있죠. 좀 찾을 수 있죠. 찾아갈 수 네. 있게 됐다.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네.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내가 네.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공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하는 네,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 네. 이거를 답변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들으신 분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그래서 왜 이 길을 선택했어요? 요즘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뛰어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요즘 훨씬 더 다양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양한 길을 좀 저는 만약에 봤으면 공부 안 좋겠어요. 했으면은 무역을 하는 사업가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고 완전 싶었거든요. 그거는 네.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노선에서는 제가 네. 쉽사리 상상은 잘 안 돼서 그래서 잘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으시네요. 딱 그렇게 지금이라도 뭔가 좀 해보실 만한 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릴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뭐 작가가 된 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식의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도전 중이시네요. 또 그렇죠. 예.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나중에 또 10년 지나면 변호사님 또 어떤 또 이력을 또 갖고 계실지. 재밌겠죠.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건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고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중인데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목표인 경우들,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조금 이렇게 하면 동기를 나중에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거기를 목표로 삼아버리면 합격하면 되게 허무해질 수가 있잖아요. 허무하고 그게 합격하고 이후에 그 업무나 그런 게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르면 네, 어떻게 해요, 이제. 맞아요. 변호사님 참고로 집에 못 가시거든요. 일이 많으셔. 근데 저희도 사실 네. 저도 동기들이고 저도 이제 10년 차 정도 될 테니까 법조 경력이. 근데 새벽 4, 5시까지 일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집이 없어요. 가정일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특히 우리나라 뭐 10대 펌 이런 데 일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버티는 거는 충분히 예견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좀 뚫고 나가는 나름의 동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보면은 특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이 6개월 만에 나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진짜 있어요. 막 네. 5급으로 들어왔는데도 나가세요. 그죠. 네. 업으로 들어왔다 진짜. 그래서 막, 야, 되게 힘들게 들어오셨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하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를 예측을 못하고 안 맞다는 거를 좀 미리 좀 알고 오셨어야 선택을 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헛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도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반드시 좀 미리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세상이 좀 여기 있다는 거를 그냥 들어와서 해버리면 다시 또 딴 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재밌게 살려는 것에 좀 가치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이 진짜 길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인생이 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0대지만 인생이 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50대에 하고 싶은 이제 일이 있거든요. 좀 나름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